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국민입니다. 이번에는 MWC19의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G CNS 블로그에 이제 작년에 올린 글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5G, IoT, AI의 융합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들, 그리고 인공지능 칩셋 스마트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칩셋 탑재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폰 앱 경쟁으로 나서는 부분들, 다양한 응용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아까 나왔던 부분과 좀 비슷하고요. 네, MWC 2019, MWC19 핵심 요약 페이지인데요. 계속 나왔던 페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워낙 영역이 넓어서 다 정리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나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주요 동향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5G, IoT, AI 융합 비전이 제시가 됐다. 다양하게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부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칩셋 탑재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앱이 등장했다.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응용이 확대됐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5G, IoT, AI 융합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K 카메라, 고해상도 영상을 가지고서 AI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즉 기존에는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얼마 안 되니까 저해상도만 전송이 됐는데, 이제 고해상도 영상이 전송이 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들은 SKT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화웨이의 스마트 산업, 에릭슨의 스마트 농업, NTT 도코모의 스마트 공항, 알리바바의 스마트 시티, 노키아의 스마트 물류, 노키아의 생체 데이터 분석, 이런 사례들을 좀 들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노키아 생체 데이터 분석이 재미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웨어러블 기기로 이제 사용자 생체 신호를 분석을 해서 너 피곤하니까 집에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어디까지나 시연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게 하나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SK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명화공업 사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로 제품을 찍어서 4K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고해상도 영상 기반의 품질 검사하는 이런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웨이의 스마트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고해상도 카메라가 들어가면 연어의 생체 데이터를, 연어를 조금 더 이제 고해상도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정밀한 건강 상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농업 응용에서도 이제 드론이 떠서 그 영상을 전송해서 분석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카, 스마트 물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CS 2020에서도 우리가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에서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AI와 엣지 AI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즉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 주요 동향을 보면은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이 있었고요. 알리바바 항저우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컴의 인텔리전트 시티 플랫폼 있고요. 지금 서울시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츠의 익스톨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이 MWC19에서 소개가 됐고요. 이제 노키아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이 정도를 이제 대표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의 이제 시티브레인에서 뭘 해주냐면 이제 사고를 감지하고 알림이 있고요. 교통 흐름 분석이나 이제 신호등 제어, 인공지능 기반의 신호등 제어 이런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벤츠의 익스톨로에서는 차량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분석하고 이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인공지능 칩셋 스마트폰 경쟁인데요. 네, 인공지능 칩이 2017년 가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이파 2017에서 이제 화웨이가 기린 970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탑재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그만큼 어떤 중국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 5G, AI, 자율주행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 아이디
뭐 페이스 언락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이제 썼다고 하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 어디 썼냐면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을 13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이제 화질을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글씨가 써 있다 그러면 글씨를 인식해가지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초 CES에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화웨이의 기린 970 탑재 스마트폰하고 일반 그냥 이제 퀄컴 칩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스마트폰에서 비슷한 기능을 비교를 한 거죠. 다른 제품인데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화웨이 같은 경우에 0.5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돌렸을 때는 5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AI 칩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제 2단계 칩셋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이 워낙 빨라서 애플이 제일 이제 빠른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퀄컴도 많이 빨라져서 이제 화웨이보다 빨라졌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플이 작년에 화웨이가 이제 이파 2018에서 작년에 나왔던 애플이나 퀄컴에 비해서 4배, 2배 빠르다고 했는데 결론이 이제 애플이 기존보다 9배 빨라지고 퀄컴이 기존보다 3배 빨라져서 화웨이보다 훨씬 빠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UX팩토리나 퓨리오사 AI가 있고요. 삼성이 이제 작년 초에 NPU를 개발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화웨이보다 1년 반 정도 늦어 있는 거죠. AI 칩 분야는 우리나라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쪽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퀄컴 스냅드래곤 855 탑재 스마트폰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기린 980 탑재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1단계 2017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칩셋 탑재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뭘 했냐면 주로 이제 제조사 자체의 기능을 탑재를 한 거죠. 근데 2018년 이후엔 뭐 어떤 게 나타나냐면 특히 이제 MWC19에 나타나는 동향을 보면 그 인공지능 칩셋을 통해서 여러 회사가 이제 관련 앱을 제작하는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주로 근데 미국하고 중국 중심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체들, 앱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례가 있었냐면 구글과 폴라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그래서 구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자 인식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거를 기존엔 클라우드로 처리하던 거를 요 퀄컴 칩셋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칩 기반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폴라는 이제 2D 사진에서 3D 효과 내는 이런 앱이고요. 다음에 이제 센스타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는 이제 중국 업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웃 포커싱 기능이죠. 그 다음에 야간 사진을 보정을 해주고 원래 이렇게 나오던 거를 이제 선명하게 나오도록 바꿔주는 이런 부분인데 AI 칩을 이용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유튜브 영상 한번 좀 보고요. 중국의 센스타임 이제 시연 영상인데요. 아웃 포커싱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퀄컴 AI 칩의 성능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이제 사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웃 포커싱을 주거나 이렇게 배경을 블러링을 하고 싶을 텐데 기존에 이제 컴퓨터 비전을 쓰게 되면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생길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AI를 써가지고 빠르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센스타임 기술입니다. 네, 중국의 센스타임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응용이 확대되는 거죠. 뭐 여러 응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G 네트워크에 응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응용이 있을 테고요. 뭐 사용자 분석이나 뇌파 및 의료 응용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화웨이의 이제 예제인데요. 네트워크 상태 분석이나 뭐 품질 개선에 뭐 인공지능을 응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음성인식 적용은 요거 한컴의 지니비즈라는 제품이고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 플러그를 제작하는 다원 DNS의 제품인데요.
뭐 아마존 알렉사가 호환되는 이런 걸 좀 전시를 좀 했고요. 벤츠 MBUX나 도요타의 아마존 알렉사는 이제 차량 내에서 음성 인식하는 이제 이런 제품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랄비 전동 칫솔에서 이제 사용자 분석에 인공지능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파 및 의료 응용. 최근에 이런 의료 쪽과 뇌파 분석 쪽, 그 다음에 뭐 뇌파를 이용해서 뭐 수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정해주고 이런 부분 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응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대만 IEI나 이제 우리나라 옴니시에네스 이런 데 이제 적용된 사례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다양하게 좀 전시를 했는데요. 미미쿠스나 포티투마루 이제 인공지능 자체를 좀 개발하는 업체로 해외에서 상당히 유명한 업체고요. 그래서 미미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자연 모방을 하는 업체고요. 포티투마루 이제 딥러닝 기반 검색 엔진을 하는 업체입니다. 슈퍼빈하고 이제 듀잉랩 같은 경우는 그 인공지능 엔진을 갖다가 이제 응용하는 어떤 제품에 응용하는 이런 업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슈퍼빈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 재활용품 수집기, 즉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제품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잉랩 같은 경우에는 사진 속에서 음식 정보를 분석해내는 이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2020년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 MWC19에서는 이제 5G가 발전하면서 5G, IoT, AI의 융합 부분들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칩 부분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칩을 이용한 어떤 스마트폰 앱의 발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응용이 확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WC19 인공지능이 이제 주는 시사점은 이제 CS2020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텔리전트 오브 띵스 해서 이제 클라우드와 엣지에서의 AI가 중요해지면서 AI 칩, 인공지능 칩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이제 UX 팩토리하고 이제 퓨리오사 AI가 관련 칩들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에 이제 제품들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게도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